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너스톡입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주식 시황, 유망한 테마,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코너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인데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5% 이상 올랐다가 또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또 3%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시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까지는 정말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온 K 반도체 그 자체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미국 경제 지표와 금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만큼이나 정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GTC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상승 동력을 어느 정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갔었는데요.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시장에서 모든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바로 메이저 수급, 대형 반도체주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여전히 대형 반도체주들 굉장히 괜찮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 수요일에 있었던 이제 목요일에 저희 장에는 반영이 됐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면서 뉴욕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금리, 이제 동결 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제 올해 단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좀 긴축을 의미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던 것이 한번 보여졌고요.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제 그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요. 또 이제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합세를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드론전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합세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시장 이제 보면 사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계속해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을 위주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현금의 출입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있는 대형주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월에는 사실 상장사들이 대부분 감사 의견 제출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하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의견 거절이 나오면 그대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 그리고 뭔가 적자의 폭을 전혀 줄여나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양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안정성을 조금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비너스톡 연구원님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K반도체의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거기에 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까지 겹쳐져서 계속 또 반도체의 주가는 올랐다. 하지만 이제 또 악재가 공존하는 시기인데요. 여전히 이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어젯밤 유가가 $100 이상으로 다시 또 환율은 1,500원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 거기다가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금리 동결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 또는 올해 해봐야 뭐 한 번 뭐 이렇게 좀 보다 긴축적인 내용이 나와서 좀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목요일 기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3월달 감사 의견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수가 6,000포인트 가깝게 왔는데 나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거래소 대형주는 포트에 하나도 없고 코스닥에 막 중소형주들 심지어 뭐 중소형주 뭐 한 1조짜리 5천억짜리 이런 건 그래도 상관없는데
뭐 1,000억 미만짜리만 이렇게 막 갖고 있는 분들이 나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당연히 안 나셨겠죠. 왜냐면 지금은 대형주 장세고 특히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감사 시즌에는 퇴출, 상장 폐지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총이 아주 작은 초소형주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영업적자 지속이나 자본 잠식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갖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늘상 하듯이 일단 시장 전체를 봤다면 뭐 요즘 중요하게 보는 또 섹터, 이번 주 중요하게 봤던 섹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정부가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쟁 때문에 잠시 수면 아래 있었던 그런 코스닥 시장 육성 정책, 다시금 이제 여전히 아직도 유효한데요. 이미 발빠르게 미래에셋과 같은 그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등 그런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뭐 사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품들의 뭔가 수익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ETF 상품을 뭐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대형 운용사들도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움직임에 발 맞춰서 ETF 판매를 개시한 만큼 우리도 한 번쯤은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도 아마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HPSP라든지 뭐 블록딜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탄력을 받았고요. 또 리노공업과 이제 ISC와 같은 그런 규모와 함께 안정성도 함께 추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서도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된 테마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온기가 전해질 기미가 보인다면 저희 유망 섹터에서 바로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연구원님 말씀 중에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어제 했던 대통령님이 주재했던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저도 또 청다남이 됐습니다. 청다남 알아요? 청와대 다녀온 남자. 요즘 뭐 왕사남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제가 이렇게 좀 운이 좋게 유튜버 대표로 뽑혀서 청와대 청와대 다녀온 청다남이 됐는데 저도 뭐 거기 가서 대통령님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개인 투자자로서 또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 왜냐면은 지금 상법 1차, 2차, 3차 개정 때문에 저피배열주들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 정책 중에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6,000이잖아요. 원래 목표가 5,000이었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은 1,000 간신히 넘고 뭐 아직 뭐 2,000도 못 갔는데 뭐 3,000 이야기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뭐 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또 언급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이번 주에 비해서는 현재 이벤트가 적기는 한데요. 그래도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이 방미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미 투자 사업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제안을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LNG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인데 원전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미 투자 1호로 도대체 LNG냐 원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원전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뭐 원전 발전소 시설을 이제 가동률을 80% 이상 올리겠다는 등 굉장히 뭔가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목도가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전이 1호 안으로 이제 채택이 된다면 천장이 또 뚫리는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LNG, 특히나 조선주들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긴 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뭔가 이런 에너지 패권을 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전쟁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뭔가 증시보다도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시아 증시가 훨씬 더 흔들리고 아시아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정부도 뭔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동 원유에만 이렇게 많이 의존하면 안 되는구나. 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서 중동의 의존도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대체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일본이랑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요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또 이제 추진 중에 있는 델핀 프로젝트와 같이 뭔가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점점 더 가속화될수록 그 에너지 운반책들이 분명히 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LNG 선박이 되겠죠. 바로 이 LNG선이 수주가 좀 확실시 된다면 조선주들에게도 좀 강한 훈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조선주들은 사실 사업 규모로 보나 이런 뭔가 액수로 보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 점은 조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LNG 조선주들을 함께 보면서 또 인프라 관련주들, 하나 엔진과 또 한국 카본과 같은 주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긴 호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너스톡 연구원님이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에 또 그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스타일인 거 이제 파악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방미 사절단이 그래도 다음 주에 좀 중요 일정이다. 그래서 이제 대미 투자가 LNG냐 원전이냐 해서 LNG 쪽으로 만약에 무게를 둘 수 있다면 관련주인 LNG 인프라 관련주인 하나오션, 한국카본 이렇게 언급을 해주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비너스톡 연구원님이 답변하는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차례인가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번 주 1번에 대해서 대표님의 답변 기억나시나요? 반도체 소부장? 네, 맞아요. 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고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장비 주고 또 어떤 것들은 HBM 관련 주고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소부장도 막상 차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혹시 또 소부장 테마에 대표님에 따른 뭔가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종목을 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부장을 제가 선호하는 소부장 종목들 정리를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하지 않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연구원님이 아까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하면서 HPSP, 리노공업, ISC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다 제가 보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들인데요. 과연 그런 종목들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삼박자 투자법으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법에 의해서 차트가 더 어느 종목의 차트가 보다 좋은지, 또 어느 종목의 재무제표가 보다 좋은지, 어느 종목이 이렇게 핫 키워드에 부합되는 재료를 갖고 있는지. 이제 먼저 차트를 본다면 당연히 우상향이 좋은데 최근에 종목들은 대다수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으로 가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래도 지지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신고가를 치고 있다면 바닥 대비 너무 상승률이 높진 않은지 그래서 차트는 기본적으로는 정배열을 선호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정배열은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너무 바닥 대비 큰 상승을 했다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데 지지선 없이 너무 흔들려 내려버리면 역시 좋아하지 않고 이 정도로 차트를 보고요.
그다음 재무제표는 사실 뭐 제가 강의할 때 뭐 성장주 강연이나 종목 선정만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무제표에서 이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PSP, 리노공업을 좋아하는 이유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영업이익률 30% 40% 되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언급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특히 반도체 소부장에 영업이익률이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최하 20% 이상 최하 20% 이상에서 뭐 그래도 30% 40%까지 올라가면 진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재무제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조건 중에 시총도 요즘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장이 조정장일 때는 뭐 한 2, 3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조정장이라기보단 굉장히 지수 관련된 종들이 잘 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하루에 5%씩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총이 1조 이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1조 이상 종목들이 그래도 2, 3천억, 5천억짜리보다 차라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재료, 키워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키워드들은 부품 국산화, 제품 국산화 또는 시장 점유율이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한 3등 안에 또는 국내 점유율은 뭐 마켓시어 1등 요 정도로 좀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또는 부품 국산화를 했거나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어떤 분야의 종목들을 좋아하냐면 당연히 HBM 관련주들을 좋아하고요. 또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종목들,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SK향, SK하이닉스향, 엔비디아향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종목들, 또는 기술성장기업부 쪽에서는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뭐 디자인 하우스나 뭐 이런 쪽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근데 기술로 상장이 돼서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대체 불가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답변해주신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대표님도 뭔가 삼박자 투자법에 잘 맞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일단 먼저 너무 바닥 대비 오르지는 않았는지 또 정배열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또 재무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영업률 최하 20% 이상 뭐 20% 이상, 30%, 40% 정도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조정장에서는 사실 시가총액 뭐 2, 3천억 그런 종목들도 보시기는 하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부품에 대한 것들 뭔가 국산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상장이 돼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향, 뭐 SK 하이닉스 향 이런 것들이 조금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GTC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테마들이 훈풍이 불기는 했는데 약간 로봇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휴머노이드나 산업 쪽 로봇들은 뭐 굉장히 잘 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닌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사실 반도체만큼이나 사실 로봇도 굉장히 핫한 테마였잖아요. 로봇주들 이제 언제쯤 돌아올까요? 네, 사실 로봇주는 제가 어디를 가도 꼭 손꼽는 저의 유망 섹터고요. 실제로 작년 1년 동안의 연간 상승률 종목들의 순위를 보면 작년에 1등이 원유홀딩스였고요. 3등이 로보티즈였습니다. 근데 제가 로보티즈를 작년 1월 달 성장주 강연에서 했었고 뭐 종목 선정반에서도 여러 번 했었던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갖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LG가 갖고 있다. 이런 논리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로보티즈가 이제 10배가 갔었는데요. 사실 로봇 관련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건 작년 한 9월부터 90, 10일, 올해 한 1월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상승 동력의 가장 큰 부분을 사실 젠슨왕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현대차를 만났던 이유도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없고 현대차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1월 달에 라스베가스 CES 행사에서 젠슨왕이 역시 과거에는
앞으로 AI 시대야. AI 반도체 시대야. 라는 걸 강조했다면 올해 1월 달에는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로봇이 더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해. 뭐 이런 언급을 굉장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봇은 재무제표가 당장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차트는 지금 뭐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이제 재료가 뭐가 나와야지 좋냐 해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국내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핵심이 될 거고요. 뭐 상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평가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뭐 미국으로 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여주니까 젠슨왕이 또 야, 로봇으로 가야 돼. 뭐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로봇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도 작년에도 1년 내내 오른 게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올라갔고 막 10배씩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서 젠슨왕의 요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원래 사실 굉장히 유망 섹터로 보고 좋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로보티즈는 뭔가 LG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향,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님이 로보티즈를 굉장히 유망 종목으로 보셔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작년 가을부터 정말 굉장히 많이 오름폭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AI 시대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면서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테마, 또 로봇 테마들도 함께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당장은 사실 로봇이 뭔가 재무제표가 좋아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라든지 뭐 앞으로 젠슨 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로봇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로봇주들은 잠재돼 있는 그런 테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정말 수급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도 있고, 또 개인만 사는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클 때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수급을 좀 읽어봐야 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뭐 요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다 보다 원칙적으로 어떤 수급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매 동향이라고 하죠. 매매 동향 메뉴를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의 집단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치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셋 다 순매수인 경우가 있냐? 당연히 없겠죠. 셋 중에 하나가 순매수 또는 두 개가 순매수, 뭐 하나 또는 두 개가 순매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런 판단을 하면 돼요. 뭐가 제일 좋은 거냐? 가장 좋은 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개인은 뭐겠어요? 순매도. 그러니까 종목으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 두 매매 주체가 사고 있고 개인이 판다면 우리는 그 종목에 따라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 손해 본다면서요. 맞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팔고 있는 종목은 손해보는 종목을, 사고 있는 종목은 곧 손해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종목은 곧 이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5%의 확률로. 그래서 어찌 보면 매매 동향상 외국인과 기간이 쌍끌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한 매수 주체가 뭐 종목을 끌어올린다면 역시 외국인이죠. 그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또는 매도는 굉장히 추세적이기 때문이에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5,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지금 외국인들 한 2개월 동안의 순매도 규모가 25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 1개월 동안이 15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다.
추세적으로.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외국인들은 하루하루의 재료보다 환율의 추세 또는 우리나라 뭐 국제 정세 또는 뭐 글로벌 어떤 지역 리스크들,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한 번 한 번의 그날의 시황의 움직임이 아니고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1개월, 2개월 동안 순매도가 나왔던 이유 중에 우리나라의 지수가 꽤 많이 오른 선제적으로 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란 전쟁이에요. 이란 전쟁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버티기가 힘들죠. 왜? 주식 빠지면 주식에서 평가손이 생기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에서도 평가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환율이 불안할 때 매도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추가로 이란 전쟁 자체가 우리가 보통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의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 증시냐 불안전 증시냐라고 한다면 뭐 어느 누가 아무리 애국심이 있다 하더라도 뭐 미국과 일본,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안전 증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위험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의 시기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1,500원까지 가는 시기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설까. 최근 1개월 이상 중에 하루 이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았고 그 순매수로 전환이 이틀 정도가 아닌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의 매매 동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그리고 순매수가 시기적으로 좀 길어지는지. 근데 거기에 아마 선행돼야 할 부분은 이란 전쟁의 종식 또는 적어도 유가의 안정이나 환율의 안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마지막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히만 좀 살펴본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할 때 그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좀 유망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만 사는 그런 종목들은 또 성장성이 조금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 주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외국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2개월 내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변동성 장세이기도 하고 네,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실 외국인들은 재료 한 가지보다는 뭔가 이런 큰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굉장히 불안정한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부와 2부를 마무리해 봤는데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번 이벤트에 또 당첨자분들도 발표를 해봐야겠죠. 네, 하단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네, 영상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3번째 찍었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딕션이 또 너무 좋으시고 내용도 좋으시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저도 도움 받는다고 슈퍼게임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엄청 크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중요했던 이슈를 딱 정리를 하고 그거보다 더 사실 좋은 건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저는 기억이 다 나고 있는데요. 그때 촬영했던 내용들 중에 다음 주에 뭐 컨퍼런스 있어요. 엔비디아 반도체만 오르고 뭐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건 또 박매사절단이 갑니다. 그럼 뭐 대미 투자 관련 뭐 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관련 종목들은 뭔지 좀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수고스럽게 촬영하는 거가 뭐냐면 제가 미리 뭐 저는 원고 없이 저 어제 청와대에서도 원고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분들은 좀 많이 원고 보던데 저는 그냥 대통령님 얼굴만 보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고 없이 말을 하는데 그거 이제 요약하려면 제가 미리 원고를 주면 미리 정리하면 되는데 원고 없이 하니까 그 옆에서 제가 말할 때 엄청 뭐 정리를 해요. 실시간으로 뭐 우리가 뭐 녹화 방송이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능력이 좋다라는 게 또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미리 정리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을 뭐 한 2분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옆에서 쫙 정리를 해서 바로 끊지 않고 뭐 한 2, 30초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로 봐서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한다면 뭐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아주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아주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커갈 테니까 뭐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벤트 2주 연속 했는데 이벤트 당첨된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